최근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무리 쉬어도 힘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살도 쉽게 붓고 기분도 자꾸 가라앉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한 기관을 떠올립니다. 몸속에서 크기는 작지만 우리 삶의 에너지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기관입니다. 체중 변화, 기분의 안정, 에너지 생성, 그리고 신진대사까지 이 기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간처럼 눈에 띄는 장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는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작은 기관이 균형을 잃으면 몸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일상적인 음식과 환경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중 일부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의심 없이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최근 며칠 사이에 그중 몇 가지를 이미 드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료 경험과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가지 음식과 요인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갑상선 조직 자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갑상선 세포가 실제로 약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갑상선 세포를 직접 파괴하지는 않지만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갑상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일부씩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즉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수만 년 전 인간의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단순히 몇 세대 전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아주 오래전 인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그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음식 환경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밀과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입니다. 특히 밀에는 글루텐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글루텐 안에는 글리아딘이라는 작은 단백질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리아딘이라는 물질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에 존재하는 갑상선 과산화 효소, 즉 TPO라는 효소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면역 반응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글리아딘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면 방어 반응이 시작됩니다. 면역 세포는 글리아딘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 면역 체계가 글리아딘과 갑상선 효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면역 시스템은 글리아딘뿐 아니라 갑상선 조직까지 공격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반응의 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서구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 중 하나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이 질환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갑상선이 서서히 손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면역 반응이 항상 뚜렷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위장 증상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인 갑상선 검사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을 평가할 때 TSH 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갑상선이 아니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신호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는 갑상선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가 면역 문제를 확인하려면 TPO 항체와 티로글로불린 항체를 함께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 중 일부에서 글루텐 섭취를 줄였을 때 갑상선 항체 수치가 감소하는 사례를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각한 글루텐 알레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면역 반응이 장기간 반복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갑상선이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앞으로 이야기할 음식들이 갑상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신호 체계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서로 연결된 장치들이 순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흐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시상하부에서 시작됩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 에너지 상태, 다양한 생리 신호를 감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호르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분비되는 신호가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이 신호는 곧바로 뇌하수체로 전달됩니다. 뇌하수체는 이 신호를 받은 뒤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에서 접하게 되는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TSH의 역할은 갑상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갑상선에 전달되면 갑상선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물질이 티록신, 즉 T사입니다. T사는 갑상선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T사 자체가 바로 활발하게 작용하는 호르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T사는 일종의 준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T사는 혈액을 통해 몸 전체를 순환하다가 간과 장을 지나면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T사가 T3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T3가 바로 우리 몸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활성 호르몬입니다. 전체 전환 과정의 약 60%는 간에서 이루어지고 약 20%는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일부는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실제 기능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T사의 양이 훨씬 많지만 실제로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T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 호르몬인 T3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 수용체를 자물쇠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3는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정확히 맞아 돌아가면 세포는 다양한 기능을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몸의 활동 수준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종종 우리 몸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비유됩니다. 호르몬이 충분하면 몸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족하면 몸 전체의 기능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여러 단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상하부에서 신호가 시작되고 뇌하 수체가 TSH를 분비하고 갑상선이 T사를 만들고 간과 장이 T3로 변환시키고 마지막으로 세포의 수용체가 그 신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긴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자체는 건강하지만 뇌하 수체에서 보내는 TSH 신호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T사는 충분히 생산되지만 T3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포 수용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호르몬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갑상선 기능은 단순히 한 장기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단계의 균형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즉 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한 번 마셨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과도한 음주는 갑상선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여포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갑상선을 직접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조절 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TSH의 생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자체는 정상이어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갑상선 호르몬 생산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은 미네랄 고갈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우리 몸에서 여러 필수 미네랄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T사가 활성 형태인 T3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호르몬 생산은 정상이어도 활성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장 건강입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 장벽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장을 통과하지 않아야 할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종종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면역 체계가 과민해질 수 있고 자가 면역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역시 이런 면역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충제나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현대식품 환경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특히 일부 화합물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BPA,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PCB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여러 방식으로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운반 과정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이 이 운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체 경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세포 수용체는 자물쇠와 같고 호르몬은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이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이미 존재하는 자가 면역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농약 사용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 보관이나 조리 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요인은 갑상선 조직 자체에 비교적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이어서
갑상선 조직을 직접 파괴하기보다는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는 갑상선 조직 자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는 호르몬 생산과 신호 전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내용은 갑상선 조직을 직접 손상시키기보다는 갑상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되면 신진대사와 에너지 균형에 서서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요소는 정제된 설탕과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문제와 설탕 사이의 관계를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보통 설탕은 혈당이나 체중 증가와 관련된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혈당과 인슐린의 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제된 설탕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T사가 활성 호르몬인 T3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간은 갑상선 호르몬 전환의 중심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방 축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면 T3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액 검사에서 T사 수치는 비교적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세포가 사용하는 T3는 부족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흔히 지속적인 피로감, 추위에 대한 민감성 증가, 체중 증가, 집중력 저하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대두와 일부 콩 제품입니다. 콩은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채식 식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갑상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콩식품이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양의 전통적인 콩식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나 가공식품 형태로 매우 높은 농도의 대두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요오드의 과잉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오드는 갑상선에 좋은 영양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T사와 T3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 요오드 원자 4개와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제대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오드가 지나치게 많아도 갑상선 기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나 요오드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갑상선이 갑작스럽게 요오드 농도가 높아졌을 때 호르몬 생산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울프-차이코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형을 회복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이 조절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는 매우 강력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여러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T사에서 T3로의 전환 과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역T3라는 비활성 형태의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역T3는 실제로 세포에 에너지 신호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T3와 같은 수용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몸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검사 수치만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요소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갑상선 조직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호르몬 생산이나 전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야기할 요소는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입니다. 현대 식단에서 가공식품은 매우 흔합니다. 편리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에는 종종 정제된 탄수화물, 인공 첨가물,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유지되면 여러 호르몬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역시 그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가공식품 중심의 식단은 종종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과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변환하는 효소의 기능에 관여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T사에서 T3로의 전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요소는 지속적인 미네랄 결핍입니다. 갑상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오드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셀레늄, 아연, 철분, 마그네슘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보호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 역시 갑상선 호르몬 신호 전달에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가 호르몬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효소 활동에 관여합니다. 철분 부족은 갑상선 기능 저하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미네랄이 서로 협력하여 갑상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특정 영양소 하나만 한 것이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열 번째 요소는 지속적인 만성 피로와 생활 리듬의 붕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생활합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생활 리듬이 자주 바뀌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히 잠을 자고 깨는 시간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에너지 대사 등 다양한 생리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역시 이러한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생활 리듬이 계속 바뀌면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은 갑상선 기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충분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갑상선 건강은 단순히 특정 음식 하나를 피하거나 어떤 보충제를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균형 속에서 작동합니다. 영양, 수면, 스트레스, 환경, 생활 습관이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의 변화를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된다거나 체중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